거실에 울려 퍼지는 한이의 울음소리. 나영은은 필사적으로 갓난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한이는 그녀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한이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하지만 한이는 더욱 크게 울부짖으며 세리를 향해 작은 팔을 뻗었습니다. 으앙! 으앙! 세리가 한이를 안는 순간 기적처럼 울음이 멈췄습니다. 나영은은 그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딸을 그렇게 만들어? 저는 그냥 한이를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 남의 아이한테 무슨 사랑이야? 한이는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에요. 진정한 모성애란 무엇인가? 낳아준 사랑과 키워준 사랑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택의 침실에서 나영은은 침대 위에 누워 한이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이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듯 아프게 했습니다. 내 딸. 나영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혼 후 1년이 지났지만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과 후처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쌀쌀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그냥 남의 여자 취급하는 말투였습니다. 나영은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너를 데려와서 같이 살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열뛰어갔습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이 뒤섞인 감정이 한이에 대한 강렬한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나영은은 벌떡 일어나 침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장재형은 아내의 격앙된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나영은은 그의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한이를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장재형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습니다. 나영은은 두 손을 꽉 쥐고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한이는 제가 낳은 아이예요. 저한테 양육권이 있어요. 영은아, 진정해. 그 아이는 아직 돌도 안 된 갓난아기잖아. 이미 아빠랑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낸다고요? 그 여자가 애엄마 행세를 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나영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갑자기 갓난아기를 데려오면 집안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그럼 법적으로 해도 되죠. 전 제 딸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영은은 완강한 태도로 선언했습니다. 장재형은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은아, 갓난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밤낮으로 우는데. 제가 키울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서는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재형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나영은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사무실에서 오범수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양육자 변경 통지서라는 제목이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범수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의 얼굴을 지배했습니다. 마광숙이 사무실로 들어와 범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범수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마광숙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범수는 서류를 들어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나영은이 한이 양육권을 가져간대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광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범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친모의 양육권이 인정됐다고. 범수는 휴대폰을 꺼내 나영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나영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영은, 이게 무슨 짓이야? 범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마광숙은 그의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은 거예요. 한이는 제가 낳은 아이잖아요. 나영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범수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권리? 갓난아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야?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 이제는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한이가 지금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알아? 갑자기 나타나서 갓난아기를 데려간다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나영은은 냉정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범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마광숙은 범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범수도련님, 진정하세요. 어떻게든 막아볼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형수님, 법원에서 이미 결정한 일인데 어떻게 막아요? 한이는 아직 돌도 안 된 아기인데. 범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광숙은 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한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범수는 마광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인 한이를 빼앗긴다는 현실이 더욱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앞마당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법원 집행관과 함께 나영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과 오범수가 급히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광숙은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꺼내며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하니 양육권이 친모인 나영은 씨에게 이전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마광숙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범수는 나영은을 향해 다가가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영은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한이는 아직 돌도 안 된 갓난아기야. 지금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알잖아. 그래서 더 데려와야 해요. 제 딸이 남의 손에서 자라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나영은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범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한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한이는 작은 손으로 범수의 옷을 움켜쥐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영은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이야. 나영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이를 불렀습니다. 한이는 낯선 목소리에 눈을 뜨며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이상해요. 한이가 낯선 사람을 보고 불안해해요. 마광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영은은 그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보였지만 곧 단호해졌습니다. 아기를 주세요. 나영은은 한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이는 갑자기 낯선 환경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범수는 한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행관이 다가와 강제로 한이를 나영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안 돼요. 한이야. 마광숙은 소리치며 나영은을 향해 달려갔지만 집행관이 막아섰습니다. 나영은은 울부짖는 한이를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이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하지만 한이는 더욱 크게 울며 범수를 향해 작은 팔을 뻗었습니다. 차가 떠나자 범수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이야.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범수는 오열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했습니다. 마광숙은 그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영은의 집 거실에서 한이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영은은 한이를 품에 안고 달래려 했지만 한이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한이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나영은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한이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으앙! 으앙! 한이는 범수를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갓난아기인 한이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나영은은 당황하며 한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한이야, 맛있는 우유 먹을까? 나영은은 분유를 타서 한이에게 먹여주려 했지만 한이는 젖병을 밀어내며 거부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젖병을 쳐내며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나영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이는 온종일 울기만 했고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으앙! 으앙! 한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갓난아기인 한이에게는 범수와 독고세리의 냄새, 목소리, 손길이 익숙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어진 것입니다. 그 여자가 뭘 했길래 이렇게. 나영은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한이는 계속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우유도 거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이가 울자 나영은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영은은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이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왜 엄마를 몰라보는 거야? 나영은은 눈물을 흘리며 한이를 바라봤습니다. 한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한이는 힘없이 울며 작은 주먹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나영은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행복한 재회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나영은의 집 거실에서 한이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장재영은 피곤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영은아, 아기가 왜 이렇게 울어댄대? 잠깐만요. 금방 달랠게요. 나영은은 당황하며 한이를 달래려 했지만 한이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장재영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사흘째야. 갓난아기가 이렇게 울면 어떡해. 이러면 온 동리가 다 알겠어. 아직 적응 중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나영은은 간절하게 말했지만 장재영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갑자기 갓난아기를 데려와서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하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당연하지.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잖아. 갓난아기는 밤에 더 많이 운다고. 장재영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영은은 한이를 더욱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한이가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 벌써 우리 가족들이 다 불만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은아, 이러면 안 돼. 갓난아기를 다시 보내야겠어.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한이는 제 딸이에요. 나영은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갓난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이해해.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나영은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영은아, 현실을 받아들여. 갓난아기를 갑자기 데려와서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장재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은은 한이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한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나영은은 점점 더 큰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녀의 꿈은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나영은은 방에서 한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이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야위었고 울음소리도 이전보다 약해졌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미안해. 나영은은 눈물을 흘리며 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이는 힘없이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나영은은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범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범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영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은아, 너지? 범수씨. 한이가. 나영은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이가 어떻게 됐어? 범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한이가 아파요. 우유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해요. 뭐라고? 지금 어떤 상태야? 범수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나영은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열도 나고. 며칠째 이래요. 갓난아기가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요? 당장 병원에 데려가. 병원에 갔는데 환경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나영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갈게. 범수씨. 한이가 아프면 안 돼. 갓난아기는 더 위험해. 당장 갈게. 범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은은 전화를 끊고 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이야, 아빠가 올 거야. 한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나영은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나영은은 자신의 이기심을 깨달았습니다. 한이의 행복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한이야.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영은은 한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한이는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서 오범수는 급하게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마광숙이 그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범수도련님, 어디 가세요? 한이가 아프대요. 당장 가봐야겠어요. 범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독고세리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저도 같이 가요. 위험할 수도 있어. 범수는 망설였습니다. 세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이가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걱정돼요. 하지만 한이는 아직 갓난아기예요. 저를 많이 따라해요. 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세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세리는 한이가 먹던 분유와 기저귀를 준비했습니다. 한이가 이 분유를 제일 좋아해요. 세리는 분유통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한이는 저한테도 소중한 아이예요. 세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영은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 아마도 한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깨달았을 거예요. 세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한이가 아프다니. 너무 걱정돼. 갓난아기는 더 위험하잖아.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한이도 안심할 거예요. 세리는 범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따뜻함에 힘을 얻었습니다. 세린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 교수님과 한이가 있어서 행복해요. 세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나영은의 집 앞에 범수와 세리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나영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범수 씨. 나영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저 여자까지 데려온 거야? 한이를 돌보는데 세리 씨가 필요해요. 범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은은 분노를 참으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서 한이가 작은 바구니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열로 인해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인 한이는 힘없이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이야. 범수는 급히 달려가 한이를 안았습니다. 한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응. 한이는 가느다란 소리로 범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범수는 눈물을 흘리며 한이를 달랬습니다. 한이야, 아빠가 왔어. 괜찮아. 그때 세리가 다가왔습니다. 한이는 세리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으아! 한이는 세리를 향해 작은 팔을 뻗었습니다. 세리는 한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이야, 언니가 왔어. 많이 아팠지? 응. 한이는 세리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나영은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리 언니가 맛있는 우유 가져왔어. 세리는 분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이는 세리가 먹여주는 분유를 받아 먹었습니다. 잘 먹네? 세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이는 세리의 품에서 안정을 찾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나영은은 그 모습을 보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며칠째 먹이려고 해도 안 먹었는데. 나영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리는 한이를 달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이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으아. 한이는 세리에게 매달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나영은은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있잖아. 나영은은 간절하게 말했지만 한이는 그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세리의 품에서만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딸을 그렇게 만들어?
나영은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세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이를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 남의 아이한테 무슨 사랑이야? 한이는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에요. 세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은은 그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가족? 웃기지 마. 한이는 내가 낳은 아이야. 그럼 왜 버렸어? 범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영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지금은 어때? 한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범수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살고 싶어. 한이가 원하지 않는데? 세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영은은 한이를 바라봤습니다. 한이는 여전히 세리의 품에서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영은의 집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범수와 세리가 한이를 데리고 간 후 나영은은 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장재형이 계단을 내려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아기도 갔으니까 조용해졌네. 여보. 한이가 저를 완전히 거부해요. 나영은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장재형은 무관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갓난아기가 너를 기억하겠어? 그래도 제가 낳은 아이인데. 낳기만 했다고 엄마가 되는 건 아니야. 갓난아기는 키워주는 사람을 엄마로 알아봐. 장재형의 말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나영은은 더욱 절망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한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영은아, 현실을 봐. 갓난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네가 직접 경험했잖아. 당신은 저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요? 나영은은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재형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갑자기 갓난아기를 데려와서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리한 일이었어. 갓난아기를 갑자기 데려와서 키우겠다는 게 말이 돼? 장재형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은은 그의 말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인 거네요. 혼자? 우리가 결혼했잖아. 결혼했다고 해서 제 편이 되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영은은 서럽게 말했습니다. 장재형은 짜증스럽게 답했습니다. 영은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제 딸을 포기하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 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어. 갓난아기에게는 지금의 환경이 더 좋은 거야. 장재형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나영은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딸도 없고 진짜 가족도 없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도 가족이야. 가족이요? 당신 가족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요? 나영은은 쓰게 웃었습니다. 장재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나영은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영은은 홀로 방에서 한이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이는 세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인 한이가 세리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나영은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한이가 세리의 품에서 보여준 평온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으아. 한이가 세리를 부르던 그 작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영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이에게는 그 사람이 진짜 엄마구나. 그녀는 자신이 한이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봤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 것,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이었어. 나영은은 쓰디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리는 한이를 사랑으로 키웠고 한이도 세리를 진정한 엄마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이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영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이가 행복한 곳에 있어야 해. 그 순간 나영은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한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너를 놓아줄게. 나영은은 사진에 입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너는 진짜 엄마와 아빠 곁에 있어야 해. 나영은은 서랍에서 양육권 포기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서명란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한이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야. 나영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켠이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평안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지. 나영은은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해방감이 섞인 복잡한 미소였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앞 공원에서 나영은과 오범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나영은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육권 포기 서류예요. 범수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영은아,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영은은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한이가 저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영은아, 세리 씨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영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미안해, 영은아. 내가 너를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이를 버리고 떠난 것도, 갑자기 나타나서 데려간 것도. 나영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한이의 엄마인 건 변하지 않아. 낳기만 한 엄마와 키워준 엄마는 달라요. 한이에게는 세리 씨가 진짜 엄마예요. 나영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는 한이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영은아, 그럴 필요는 없어. 한이도 언젠가는 너를 이해할 거야. 아니에요. 제가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거예요. 나영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결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미안해, 영은아.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한이를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세리 씨와 행복하세요. 나영은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영은아. 정말 고마워. 한이가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행복하게 자라면 돼요. 나영은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범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잘 가, 영은아. 잘 있어요, 범수. 나영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거실에서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한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한이는 다시 예전의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한이야, 이제 괜찮아? 세리는 한이를 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이는 세리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푹 자자. 세리는 한이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범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뭘요? 저도 한이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세리는 한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한이는 세리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이는 작은 소리를 내며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는 한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응, 언니가 여기 있어. 한이는 여기 있으면 돼. 정말? 범수는 한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이는 범수를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도 여기 있지? 한이는 범수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범수는 한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도 여기 있어. 우리 세 명이 함께 있을 거야. 으아! 한이는 기쁜 듯 소리를 냈습니다. 세리와 범수는 한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세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지.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범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래, 한이도 함께. 세리는 한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범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나영은은 미국행 항공기 티켓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예전보다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뉴욕행 항공기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나영은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한국 땅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아. 나영은은 속으로 한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한이의 사진을 꺼내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자라. 그리고 엄마를 원망하지 마. 나영은은 사진에 입 맞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핸드백에 넣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나영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켰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영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한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이는 정말 행복할 거야. 나영은은 세리와 범수 그리고 한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세리씨, 고마워요. 나영은은 마음속으로 세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질투와 분노를 느꼈지만 이제는 세리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범수도 한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나영은은 범수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가 한이를 친딸처럼 사랑해준 덕분에 한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나영은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별들이 한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이야, 엄마는 멀리 있지만 항상 너를 사랑해. 나영은은 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슬픔보다는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 나영은은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나영은은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는 어둠 속을 날아가고 있었지만 나영은의 마음에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